위험한 트랜스워킹, 외계인 볼츠만 3편. 근처 마을 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수사본부. 관련자 확대 회의에서 김동률 박사는 설명을 계속했다. 피살자는 차가 굴러떨어지기 전에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운전석에 기름 같은 이나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다음 차를 골짜기로 밀어버린 거예요. 즉,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때 UFO는 아직 근처 상공에 떠 있었어요.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고갯길 바로 옆부터 시작해서 골짜기 아래까지 차가 굴러 내려간 경사면에는 군데군데 패인 자리와 나무와 풀이 불에 탄 흔적들이 있었어요. 만일 굴러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차에 불이 난 것이라면 골짜기 아래에만 불에 탄 흔적이 있겠지요. 즉, 차는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비교적 괜찮은데 운전석에만 화재가 집중됐다는 것도 인화물질을 사용했다는 증거지요. 아마 조사해보면 연료 탱크도 폭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불이 타다 말고 중간에 금방 꺼져서 엔진이나 연료 탱크 같은 곳은 괜찮았고 유독 운전석만 전소돼서 방화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UFO가 근처 상공에 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말이죠. 이메일로 전송받은 UFO 사진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묘한 걸 발견했어요. UFO 사진 중에서 뒷부분 몇 장을 같이 봅시다. 이건 UFO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정지했을 때인데, 자세히 보면 사건 현장인 고갯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작은 불빛이 하나 찍혔어요. 이 고갯길은 평소 차량도 거의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밤중에는 암흑천지인데, 이건 분명히 고갯길 옆에서 픽업 트럭에 불이 붙은 것이 우연히 찍힌 거예요. 이 작은 불빛은 다른 목격자의 사진 2장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UFO 사진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WSA 본부에 이 불빛에 대한 확인 작업을 추가로 요청했어요. 따라서 차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먼저 불이 붙었고, 그때 UFO는 근처 상공에 떠 있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UFO가 왜 하필 이 사건의 현장인 골짜기에 착륙했을까요? 저도 알 수 없지요. UFO가 근처 상공에 떠 있다가 이상한 불빛과 연기의 이곳으로 내려왔을 수는 있겠죠. 밤중이라 사진에는 연기가 전혀 안 보이지만 잠깐이라도 시꺼먼 연기가 밤하늘로 자욱하게 피어올랐겠지요. 어쨌든 UFO 덕분에 사건 현장이 빨리 발견됐군요. 김 박사와 제임스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늦은 오후였지만 사건 현장을 다시 둘러보기로 했다. 그들은 조심조심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김 박사는 가만히 서서 태블릿 PC를 켜고 낮에 전송받은 사진 몇 장을 골똘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이 있던 자리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사진과 비교하고 있었다. 그는 뭔가 발견했는지 급한 손짓으로 제임스를 불렀다. 역시 그랬어. 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것 좀 보게. 저 바위의 모양과 위치가 시간마다 변하고 있어. 이건 어젯밤 골짜기까지 달려온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 요원이 오늘 오전에 찍은 사진인데, 촬영한 각도와 거리를 감안해도 바위가 다르지 않은가? 지금은 또 달라졌어. 그래요. 저도 한번 볼게요. 제임스는 김 박사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바위가 찍힌 사진들과 바위를 서로 비교하며 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자세히 보니 모양이 약간 변했고 위치도 조금 이동했군요. 오늘 낮에도 이상한 점파가 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방사능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어. 우리 요원들이 이 바위는 측정하지 않았어. 바위 조각을 조금 떼어서 분석용 샘플로 가져가야겠어. 제임스는 시료 채취용 망치를 가지고 바위 모서리 한쪽을 몇 번 세게 내리쳤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바위가 크게 부르르 요동을 치더니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뻥하고 팽창했다. 그 바람에 김 박사와 제임스는 바위에서 5-6m가량을 뒤로 휙 날아가서 쓰러졌다. 제임스는 나가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권총을 꺼내 들고 이제는 크고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바위를 향해서 사정없이 총탄을 날렸다. 제임스는 8발을 순식간에 전부 발사하고 엎드린 자세로 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서 철컥 장전했다.
다시 바위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 중지, 공격하지 마세요. 바위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나오는 듯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억양과 액센트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좀 기다려. 사격하지 마. 저게 뭐지? 저쪽에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들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조심스레 바위로 다가갔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는 여전히 권총을 잡고 바위를 겨냥했다. 다시 바위 속에서 어색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당신들 공격한 적 없어요. 그리고 공격할 생각 없어요. 우리 평화 원하는 종족이에요.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대처 형편없어요. 지금 외계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인가? 라며 그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고 희둥그레 놀라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임스는 애써 놀란 기색을 누르며 권총을 다시 겨누고 소리쳤다. 우리 보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모습부터 드러내시오. 당신들 워낙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든지 눈으로 봐야 믿는 종족이군요. 우리 모습이라 우리 오래전 겉모양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 대신 당신들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어요. 이 말과 함께 바위는 공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모양에서 바람이 픽 빠져나가듯이 급속하게 작아지더니 곧 외형이 사람과 비슷하게 점점 변해갔다. 두 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멍하고 제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